안녕하세요. 경제금융부 임명찬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만남인데요. 저는 부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부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수르? 빌 게이츠?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부자 보고서. 이 보고서는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해마다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즉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약 18만 2천 명이고요. 전체 국민 가운데 약 0.35%에 달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2억 3천만 원, 총 4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22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가정부터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이 두 개의 축이 있다면요.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7, 금융자산은 3. 이 정도로 상당히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저도 올해 초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90% 이상이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묶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부자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조금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조금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혜구 연구역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그러니까 줄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뭐 부동산만으로는 어떤 충분한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금융자산도 같이 어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로 저희는 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엑기스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향후 유망 투자처로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그 중에서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해외 펀드와 국내 주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의외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부동산을 유망 투자처로 보는 부자의 수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자산을 유망 투자처로 보는 부자의 수는 약간 증가했는데요.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 같은 금융자산의 투자를 조금씩 늘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국내 부동산을 아직까지는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본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펀드, 국내 펀드 등에 대한 기대도 높다로 정리가 되고요. 반면 저금리의 영향으로 예적금에 대한 기대는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 참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 임명찬 기자였습니다.